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쯤 19세기도 거의 저물어가던 어느 6월의 일, 카나다 본토에서 프린스 에드와드 섬을 향해 달리는 연락선 위에 빨강머리를 한 한 소녀가 섬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희망의 가슴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섬의 초록색 지붕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집에 살고 있는 나이든 오누이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려고 결심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막 오라버니인 매튜 커스버트는 어울리지 않는 나들이 옷을 입고 고아원에서 데려오기로 돼 있는 남자아이를 맞이하러 브라이트 리버 정거장을 향해 한가롭게 마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건 딱 질색이었고 특히 여자라고 하면은 설령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무서웠습니다. 나이 60이 되는 오늘날까지 혼자서 살아온 것도 아마 그 때문이겠죠. 한편 누이 동생인 마릴라도 역시 결혼을 하지 않고 별난 사람인 오라버니를 도와 초록색 지붕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집을 오늘날까지 별 탈 없이 잘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마릴라는 지금 남자아이를 맞이할 준비에 바쁩니다. 마침 그때 뜻밖에도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가는 매튜를 본 레이첼 린드 부인은 이 수도분한 이웃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해서 마릴라에게 물어보려고 초록색 지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뭐라고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네,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한텐 사전에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요. 린드 부인, 사실은요, 이 일에 대해서는 줄곧 많이 생각해 왔었어요. 지난 세모에 스펜서 부인을 만났을 때 봄에 호프타운의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데려올 작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까지 그 나이가 돼갖고? 바로 그거예요, 린드 부인. 오라버니도 이제 늙어서 전처럼 힘을 제대로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10살 남짓한 남자아이를 얻어서 어엿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면 틀림없이 좋은 일꾼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스펜서 부인이 전보를 보냈더군요. 어머,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에요. 브라이트 리버. 역장님. 알았지? 마중을 나올 때까지 여기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예, 아줌마님. 아줌마님, 고맙습니다. 릴리, 잘 가. 예절을 잘 지켜서 착한 아이가 돼야 한다. 네. 이봐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지. 당신들은 정말 당치도 않은 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집에 들이다니. 그것도 남의 말만 믿고요. 그건 나도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스펜서 부인은요, 믿어도 될 만하고 또 이번 일에 대해선 오라버니가 어찌나 적극적인지. 그래도 고아원 아이는 안 돼요. 바로 조금 전에도요, 모리슨 고아원에서 온 아이가 끔찍한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려. 우물 속에 독약을 넣었다지 뭐요. 하마터면 온 집안이 몰살을 할 뻔했다는군요. 더욱이 그건 여자아이였던 모양이지만요. 그럴 수가. 우린 여자아이를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자아이를. 어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쌍한 건 온다는 그 아이야. 마릴라와 메토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뭘 알아야 말이지. 그런 두 사람이 어린아이를 기르다니. 응? 저 5시 반 기차는 커스버트시로군요. 늦으셨군요. 벌써 30분 전에 도착했는데요. 난 당신이 오는 대로 곧 저녁 먹으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 아이 그럼 대개 손님들이라면 걱정 마세요. 보세요. 저기 앉아 있잖아요. 대합실에 들어와 있으라고 했지만 바깥이 좋대나요? 아주 정색을 하고 말하던데요. 여기 있는 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고. 아무튼 좀 이상한 여자아이 같아요. 여자아이? 아니에요. 내가 마중을 하러 온 건 저 계집아이가 아니고 제 실은 이 스펜서 부인이. 그렇습니다. 저 아이를 스펜서 부인이 내려두고 간 거려 나한테 부탁까지 하면서요. 어찌 된 건가? 우린 사내 아이를. 그럼 어디서 잘못되었군. 그럼 저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댁에서 부탁한 사내 아이가 없었던 모양인지도 모르죠. 차라리 저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 있겠죠. 그럼 전 이만. 잠깐만. 초록색 지붕의 집에 매튜 커스버트시죠? 역시 그러셨군요. 만나 뵈서 아주 기뻐요. 혹시 마중을 나와주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오시지 않는 이유를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일 오늘 밤 아저씨 만나지 못하면 보세요. 저 큰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밤을 새울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조금 좀 무섭잖아요. 아름다운 달빛을 받으며 하얀 꽃이 활짝 피어있는 벚나무 위에서 잠을 잔다는 건 아주 멋지잖아요.
마치 대리석의 널찍한 방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오늘 밤엔 오시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엔 꼭 마중을 나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자, 가방을. 아니에요. 제가 들겠어요. 제 전재산이 들어있지만 조금도 무겁지가 않아요. 게다가 잘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리는 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령을 알고 있는 제가 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쪽이지요? 에? 아저씨가 와주셔서 정말 잘 됐어요. 그야 벚나무 위에서 자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요. 그래도 정말 잘 됐어요. 오랫동안 마차를 타고 가게 되겠죠? 참 신나요. 전 마차를 타는 게 좋거든요. 이제부터 아저씨와 함께 살면서 아저씨네 집 아이가 된다니 정말 참 좋아요. 전 지금까지 어떤 집의 아이도 돼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말이죠. 저 마차군요. 전 공원은 싫어요. 진절이 나는 곳이에요. 공상을 할 여유도 없고 말이에요. 아무튼 주위엔 모두 고아들 뿐이니까요. 그래도 옆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는 사실은 훌륭한 백작의 딸인데 어렸을 때 마음씨 나쁜 유모가 납치해서 달아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모가 모든 것을 고백하기 전에 죽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재밌어요. 하지만 밤뿐이고 낮엔 그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바싹 마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말라깽이죠? 앙상한 뼈 위에 한 조각의 살점도 없는 거려. 전요, 제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서 팔꿈치에 보조개가 생기면 오죽 좋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가도 되겠니? 네, 가세요. 전요,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이리야. 소녀는 마치 가볍게 달리는 마차의 리듬에 장단이라도 맞추듯이 즐겁게 짓거려댔습니다. 그리고 매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딱 질색이었던 여자아이의 잡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에 없이 유쾌한 기분이 돼 있었습니다. 어째서 여기 있는 건 다 빨개요? 글쎄다. 난 잘 모르겠는걸. 좋아요. 앞으로 알아낼 것이 많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만일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상상할 일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짓거린 것 같네요. 잠자코 있는 게 좋을까요? 만일 그렇다고 하시면 입 다물고 말하지 않겠어요.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요. 아니다. 너 좋을 대로 짓거려도 좋아요. 좋아라. 틀림없이 저와 아저씨는 죽이 잘 맞아요. 전요, 늘 성가셔서 못 견디겠다고 모두한테 들어왔어요. 게다가 다들 제 말씨가 야단스럽다고 웃어대는 거예요. 하지만 크고 굉장한 생각이 떠올랐을 땐 거기에 맞도록 굉장한 표현을 써야지 않겠어요? 글쎄다. 그것도 그럴싸하다마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서 들었는데요. 아저씨네 초록색 지붕의 집 둘레는 나무를 삥 돌려서 했다면서요? 좋아라. 전요, 나무가 참 좋아요. 고아원은요, 비실비실하는 나무가 두색으로 하얀 담 안에 서 있을 뿐인데요. 마치 고아 같지 뭐예요.
그 나무를 보고서 전 늘 이렇게 말했어요. 가엾으라. 만약 너희들이 다른 나무들과 함께 깊은 숲속에 살고 있어서 가까이엔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산새들이 와서 지저분다면은 틀림없이 너희들도 훨씬 더 환칠하게 자랐을 텐데 라고요. 오늘 아침엔 그런 나무를 두고 오려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초록색 지붕의 집 옆에 시냇물이 있어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깜빡 잊고 못 물어봤어요. 글쎄다, 있기는 있다만. 신난다. 시냇물 옆에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꿈이 맞아 떨어지다니. 지금 전요 완전에 가깝도록 행복해요. 하지만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자,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색이 아니냐.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왜 제가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는지 아셨겠지요? 전요, 죽은 깨나 삐쩍 마른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건 상상으로 아름답게 꾸미면 되니까요. 피부는 장밋빛이고 눈은 아름다운 별 같은 보랏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강머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머리카락은 칠흑같이 검고 반지르르 윤기가 난다라고 열심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역시 빨강머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려. 가슴이 메어 터질 것 같아요. 평생을 붙어다닐 슬픔일 거예요. 언젠가 소설에서 평생 씻지 못할 슬픔을 지닌 여자아이의 일을 읽은 적이 있지만 그것은 빨강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머리털은 순수한 황금색으로. 어머! 가스버트 아저씨! 지쳤지? 배가 고프겠군. 이제 거의 다 왔다.
텃밭 아저씨, 아까 지나온 그 하얀 길 뭐라고 불러요? 글쎄다. 사과나무 길을 말하는 건가? 거긴 고운 곳이긴 하지. 곱다고요? 곱다는 말은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아름답다. 그것도 틀렸고 그 어느 쪽도 표현이 부족해요. 정말 멋있었어요. 여기가 찡하니 아파오잖아요. 아저씨는 안 그러셨어요? 글쎄다. 난 별로. 전 즐겁 그래요. 진심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그냥 사과나무 길이라니. 그래요.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주 환상적인 좋은 이름이죠? 기쁨의 하얀 길. 전요, 장소라든가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나 스스로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내서 그 이름을 쓰기도 해요. 앞으로는 아저씨도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제 곧 닫게 되나요? 글쎄다. 이제 1마일쯤 남았어.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해요. 하긴 이 드라이브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즐거운 일이 끝나게 되면 전 언제나 슬퍼져요. 그 뒤에 보다 더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대체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제 경험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이제 드디어 진짜 내 집에 오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또 찡하니 여기가 아파오는 거려. 매튜의 가슴도 역시 무척 아팠습니다. 이 빨강머리 소녀에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질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러한 매튜의 괴로움을 알 까닭도 없이 멍하니 타오르는 석양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맑은 호수를 지나서 마차는 드디어 초록색 지붕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화, 마릴라의 놀라움.